그런 마음으로 줄 거면 더는 선물이랍시고 가져오지 마. 이제 제가 어릴 때 받은 건 다 해드린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때도 됐잖아요. 엄마가 저희 어릴 때 챙겨준 세월은 해봐야 20년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엄마 챙겨드려야 하는 세월은 4, 50년 정도 될 텐데 이러면 저희가 손해 아니에요? 예전엔 60에서 70세까지 사시니까 20년 키우고 20, 30년 효도받다 가시지만 요즘은 부모님들 다 너무 오래 사시는데 생일 다 챙길 필요 없잖아요. 이제껏 그러면 억지로 선물 들고 오는 거였니? 억지까지는 아니었지만 선물 고르는 거 자체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나도 너네 힘들까봐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해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말로만 그러시는 줄 알았죠. 엄마도 이제껏 선물 받으면서 기분은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껏 많이 받으셨으면 저희한테도 좀 주셔야죠. 저희는 생일 챙겨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집만 얼른 증여해달라는 거잖아요. 상속하게 되면 세금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제껏 정성스레 챙겨준 선물들 받았으니까 그 값으로 이 아파트를 내놓으라는 거냐? 너네가 준 선물 다 더해도 이 아파트 가격의 1%도 안 될 텐데. 그건 나한테 손해 아니니? 그의 어머니 사실 동안 앞으로 차차 갚아나가면 되죠. 그렇게 내가 너네한테 받는 선물이 기분이 좋겠니? 그리고 너는 장모한테는 비싼 명품 하나씩 사주면서 장모한테 생색낸 적이 있어? 그거야 장모님은 제가 좀 불편하고 까다로우신 분이라서 해드리는 거고요. 너네 장모한테도 그렇게 오래 사시는데 계속 선물 받을 거냐고 물어보지 그러냐? 그리고 너 지난번에 엄마한테 준 지갑 명품이라고 했지? 그거 사실 짝퉁이더라. 내가 모임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개망신 당했는 줄 알아?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친구들한테 너무 가까이 보여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다니세요. 그럼 아무도 짝퉁인지 모를 거예요. 넌 그게 할 소리냐? 그냥 버려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네가 준 선물이니 그러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당장 가져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년 생일에는 진짜 명품으로 사드릴게요. 품질 보증서까지 같이 드릴 테니까 저 정말 믿으셔도 돼요. 영수증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너 지난번에도 지갑 주면서 품질 보증서랑 영수증 같이 보여주지 않았었니? 네 장모한테 지갑 사주고 받은 영수증으로 나 속인 거였지만. 그건 제가 할 말 없어요. 죄송해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아파트만 증여받으면 엄마 옷 모두 명품으로 싹 바꿔드릴 테니까 제 생각 좀 해주세요. 저 이 나이 먹고 집 한 채 없는 게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고요.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고 얼른 내 집에서 나가라. 경기도에 사는 70대 김정순 할머니. 할머니는 오늘 잔뜩 화가 난 채로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며칠 전 김 씨의 생일에 아들은 엄청 생색을 내며 명품 지갑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이런 비싼 지갑을 샀다는 것 자체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선물을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자식이 열심히 골랐을 것을 생각해 기쁘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김 씨는 자랑스럽게 아들이 산 지갑을 들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대놓고 보여주기라도 하듯 바뀐 지갑을 식탁 위에 꺼내놨습니다. 화려하고 크기가 컸던 지갑을 본 지인들이 하나둘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언니? 지갑 이번에 새로 바꿨어? 자식들이 해준 거야? 응, 이번에 생일 선물이라고 이걸 사주더라고. 하지만 불행히도 김 씨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지인 중 명품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지갑을 보자마자 그 지갑이 짝퉁임을 바로 간파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 지인은 자식이 없었고 김 씨가 자식에게 선물 받은 것이 질투가 나서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언니 근데 그거 짝퉁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품질 보증서랑 영수증까지 다 보여줬는데. 하지만 모임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 지인이 명품에 빠삭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같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괜히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그 지인은 굳이 진짜 명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 씨가 받은 지갑이 짝퉁이 맞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 지갑이 짝퉁임이 밝혀지면서 김 씨는 얼굴이 붉어져 식사가 나오기 전에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김 씨는 식당을 빠져나온 후 영수증에 찍힌 백화점으로 찾아가 이 지갑을 여기서 산 게 맞는지 알아봤습니다. 확인 결과 영수증 자체는 이 백화점께 맞지만 지갑은 다른 데서 산 짝퉁이 맞다는 직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김 씨의 말에 담당 직원은 영수증이 발급된 날의 CCTV를 보여줬습니다. 그 CCTV 영상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보이는 모습은 다름 아닌 사돈이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김 씨에게 건넨 영수증은 사돈에게 이 백화점에서 명품 지갑을 사주고 받은 영수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그 백화점에서 한 번 더 망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왠지 모르게 창피했던 김 씨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김 씨의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아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결국 정말 아들이 짝퉁을 선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아들이 집에 온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왜 아들은 김 씨에게 짝퉁인 지갑을 선물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이남 오녀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시절 대부분이 그랬듯 김 씨네도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김 씨의 딸들은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몸이 왜소하고 병약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김 씨의 부모님은 김 씨를 데리고 병원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김 씨는 집에 혼자 누워만 있으며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김 씨의 언니들만이 아픈 김 씨를 챙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한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는 김 씨의 형제 중 둘째 언니와 김 씨만 빼고 다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후 김 씨는 3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김 씨의 시부모님은 국밥집을 운영 중이었고 남편도 같이 일을 하며 국밥집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던 시부모님의 국밥집은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는 국밥집 일을 도우면서 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남편과 일남 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을 더 낳고 싶었지만 나이가 있었고 둘째를 낳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남편과의 상의 끝에 자식을 더 낳지는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김 씨에게는 시부모님이 만들어준 국밥이 보약이었는지 김 씨는 시집을 와 국밥을 먹고 허약했던 몸이 많이 건강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씨의 시부모님은 더 이상 국밥집에 나오지 않았고 김 씨와 남편이 국밥집을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남편이 국밥집을 운영했고 김 씨는 자식들을 돌보며 틈틈이 시간을 내 남편을 도와줬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자식들의 생일이 되면 김 씨는 항상 자식들에게 생일상과 선물을 거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기념일을 열심히 챙겨주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한박 웃음을 짓는 자식들을 볼 때면 김 씨는 행복했습니다. 항상 자식들의 기념일을 챙겨줄 때마다 남편은 자식들에게
나중에 너네가 크면 이 엄마 아빠의 기념일을 잘 챙겨줘야 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딸은 곧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이제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주길 바랬습니다. 생일, 명절, 어버이날뿐 아니라 결혼기념일까지 자식들이 꼭 집에 와서 밥을 함께 먹고 선물을 가져오라고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김 씨와 남편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혼기념일에까지 자식들을 집으로 부르고 선물까지 들고 오게 하는 남편이 못마땅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은 우리 둘이 조용히 해요. 왜 애들까지 불러서 부담을 주려고 그래요? 애써 키워줬는데 받을 건 받아야지. 다들 나가서 얼굴 보기도 힘든데. 나중에 결혼하면 더 안 챙겨줄 거라고. 그렇게 결혼기념일까지 부모님의 집에 가야 하는 자식들의 기분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까지 변경해야 했고 딸도 일하다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힘든 몸을 이끌고 김 씨의 집에 와야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돈을 모아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커플 잠옷을 사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잘 때는 항상 입던 옷만 입는 남편은 자식들이 주는 선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이 건네는 선물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무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무안했습니다. 밥을 먹다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결국 남편은 선물에 대해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걸 뭐하러 사와? 돈 아까우니까 다음에는 저런 거 사올 거면 현금으로 줘. 김 씨는 그런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식들은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밥을 먹고 후식으로 김 씨가 좋아하는 우유 생크림 케이크까지 먹고 나갔었는데 이날 자식들은 피곤하다며 일찍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는 자식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고 김 씨의 남편은 한 소리 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자식이 어딨어? 남편은 김 씨에게 말하는 듯 했지만 자식들이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결국 딸이 폭발해서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빠, 우리도 지금 힘들게 일하고 퇴근해서 온 거야.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챙겨주려고. 그리고 선물 고르는 것도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산 건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 그리고 누가 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챙겨. 생일이랑 명절 그리고 어버이날까지 챙기면 많이 챙기는 거 아니야? 이 아빠는 너네 생일이랑 어린이날 그리고 무슨 행사 기념일 있을 때마다 다 챙겨줬었어. 그렇게 했으면 너네가 이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챙겨달랬어? 우린 그렇게 챙겨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 돌려달라고 하는 아빠도 이해 안 돼. 그리고 하다 이젠 스승의 날까지 집에 오라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부모가 제일 좋은 스승 아니니? 내가 너네 가르치고 그랬으면 내가 너네 스승이기도 한 거지. 딸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식들이 나가자마자 김 씨는 그런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김 씨도 선물 받을 때는 좋고 자식들과 그렇게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좋았지만 남편은 해도 너무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뭘 사와도 돈 아깝다는 소리 할 거면 왜 애들을 이런 날에 불러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사오니까 그러지.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이 사면 되잖아요. 애들 좀 그만 괴롭혀요. 다들 이제 각자 먹고 사느라 힘들 텐데. 이제 생일이랑 명절, 어버이날 빼고는 애들 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오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강하게 얘기하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마지못해 그런 김 씨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후 군대를 갔다 대학교에 복학한 아들은 그해 어린이날에 김 씨에게 뜬금없이 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복학도 했고 다시 사람들이랑 어울리려면 차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날 챙겨주실 거죠? 앞으로 어린이날에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올해 어린이날에는 차 하나만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모은 적금도 보탤게요. 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어린이날이야? 그리고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면 중고차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니? 중고차는 영 안 끌려서요. 아무래도 새 차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사주면 대학 등록금은 네가 벌래? 네, 그럴게요. 어차피 알바는 계속 할 거예요. 김 씨는 남편과의 상의 끝에 대학 등록금 대신 아들에게 차 사는 것을 보태주기로 합의봤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들은 어린이날만 되면 김 씨에게 연락이 와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저번에 차 살 돈 보태주는 걸로 끝난 거 아니었니? 하지만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장학금도 받아 등록금과 생활비는 자기가 벌었었기에 김 씨는 아들이 취직하기 전까지는 아들이 필요한 것을 대부분 사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렇게 김 씨의 딸이 먼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남편은 이맘쯤 몸무게가 계속 빠졌는데 김 씨가 그렇게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안 가다가 결국 쓰러진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진 결과 불행하게도 김 씨의 남편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국밥을 만들면서 고온에 노출되었고 흡연을 오래 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살이 빠질 때 멱살이라도 잡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것을 참으로 후회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자식들보다 김 씨에게 참으로 잘해줬습니다. 김 씨가 하는 말이면 거의 다 따랐고 김 씨의 생일에는 꼭 미역국을 끓여주고 김 씨가 좋아하는 우유 생크림 케이크를 사다 주곤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남편이 참으로 그리웠습니다. 딸도 결혼하자마자 아버지를 보낸 것을 크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점 남편이 없는 생활에 김 씨는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맘쯤 평소 연락이 자주 없어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던 딸이 언제부턴가 김 씨에게 연락을 하는 빈도가 높아져 갔습니다. 딸은 주말이면 혼자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와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상견례 때 봤을 때 참 좋은 분 같아 보였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딸은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 아빠랑 똑같은 성격인 거 있지? 생일, 어버이날은 기본이고 내가 시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선물 건네드리면 어찌나 툴툴거리시는지 예전에 아빠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한 번은 립스틱이 필요하시다길래 화장품 가게 가서 골라왔는데 색이 너무 진하다고 바꿔오라는 거 있지? 아니 보통 선물 받았으면 일단 고맙다고 하고 받은 사람이 바꿔오든지 하지 않아? 아무튼 그래서 바꿔갔는데 그것도 색이 연하다면서 한 번 더 바꿔오라고 말하는데 정말 정이 떨어지더라. 김 씨는 그런 딸의 말에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네가 무슨 비서도 아니고 비서한테도 그렇게까지 시키진 않겠다. 먼 곳도 아니고 바로 집 앞 가게인데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직접 가서 바꾸던가. 선물한 나더러 진하다 연하다 꼬투리를 엄청 잡으면서 바꿔오라고 시키는데 진짜 목적까지 차오르는 말들 참느라 애썼어.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김 씨에게 사위 그리고 사돈까지 밥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돈과 만나서 굳이 뭐하냐는 김 씨의 말에도 불구하고 딸과 사위는 어른들끼리도 친해지면 좋지 않냐고 하면서 김 씨와는 상의 없이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식사 장소로 사돈이 좋아하는 장어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사실 안사돈의 생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대체 사돈의 생일에 왜 자기까지 불렀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돈은 생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은 외동아들 한 명이고 남편은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 김씨까지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사돈 오랜만이에요. 네, 그간 안녕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식사가 나오기 전 딸은 시어머니에게 꽃갈모자도 씌워주고 선물까지 건넸습니다. 딸은 그 장면을 김씨 보고 찍으라고 시켰는데 시키면서 미안한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돈은 딸이 건넨 선물을 열어봤습니다. 딸은 성과급으로 돈을 받았다고 그 돈으로 고급 지갑을 샀다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옆에 김씨가 있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렸는지 너무 비싼 걸 샀다며 그냥 돈으로 주는 게 낫다며 다들리게 혼잣말을 했고 심지어 환불하면 안 될까 하고 딸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사돈은 순간 옆에 있던 김씨를 의식했는지 갑자기 지갑 예쁘다고 영혼 없이 말하고 사진까지 찍으며 마무리했지만 딸과 사위는 그런 사돈의 반응을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김씨도 대체 왜 선물 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싶다가도 자기 앞에서 딸이 이런 비싼 선물을 시어머니에게 건네는 것이 조금 속상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사돈은 딸이 건넨 선물을 불평하는 말들을 웃으면서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가 보기에는 사돈이 속에 있는 말은 무조건 내뱉어야 하는 성격인 것 같았습니다. 이거 혹시 영수증 있니? 교환이나 환불 좀 하게. 참다 못한 김씨가 사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돈? 아이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드리는 건데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불만 없이 잘 쓸 것 같은데요. 애들 무한하니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죠. 이렇게 생일에 사돈 좋아하는 장어까지 사주는데 더 바랄 게 있어요? 김씨는 웃으면서 딸과 사위 대신 사돈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돈은 그런 김씨의 말을 듣고 밥을 먹는 동안은 더 이상 불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날은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딸과 사위는 정말 김씨를 머리수 채우려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보통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작은 선물 하나라도 김씨에게 건넬만 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기분을 의식했는지 딸은 동생이 곧 엄마한테 비싼 지갑 선물해 줄 것 같다고 귀뜸해줬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아들이 김씨에게 무언가 선물을 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김씨는 매일 생일이면 남편이 챙겨줬었는데 이젠 생일이 돼도 딸은 연락 한 통 없거나 카카오톡으로 선물 하나 틱 보낼 때가 많았고 아들은 옷이랑 먹을 것을 가끔 보내기만 하고 집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그래도 고마웠지만 김씨는 왠지 모르게 생일만 되면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바쁘고 굳이 힘들게 번 돈 자기한테 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김씨는 생일이 되면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고 빵집에 가 우유 생크림 케이크를 사와 먹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자식들이 어릴 때 같이 생일을 즐기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이후 아들도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김씨는 그래도 남편과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제법 모았기에 딸이 결혼할 때는 혼수와 예단을,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해줬습니다. 좋은 위치의 아파트까지는 해줄 수 없었고 수도권 외곽에 작은 빌라를 하나 장만해줬습니다. 다행히 직장도 그쪽이어서 아들과 며느리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마지막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지원해줄 생각이 없어서 그간 쉬지 않고 운영해오던 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사위와 아들에게 국밥집 운영할 생각 있냐고 물어봤지만 생각이 없다길래 결국 김씨가 운영하던 국밥집에 관심이 많았던 단골 손님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목이 좋은 자리였기에 김씨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을 받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김 씨는 그 돈을 잘 지켜 남은 노후를 별탈 없이 보내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자식들을 지원해주면 안 됐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김 씨는 그 다짐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인 삶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뭐 그리 바쁜지 이제는 명절 그것도 추석에는 안 오고 설날에만 김 씨에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못해도 5번 이상은 봤는데 자식들이 결혼하니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생일이나 기념일만 되면 같이 밥을 먹는 단란한 모습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아들이 김 씨의 생일에 며느리와 함께 집에 방문했습니다. 생일 당일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아들이 저녁에 일 끝나고 오겠다고 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식이 생일에 집에 온다는 말에 김 씨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에 김 씨의 집에 와서 밥은 먹지 않고 김 씨에게 명품 지갑이라며 선물을 주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아들은 뜬금없이 이 집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며 김 씨를 떠봤습니다. 뭘 어떻게 하냐고 이 집에서 쭉 살 거라고 김 씨는 답했고 아들은 별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가는 아들의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아들이 준 지갑을 자랑스럽게 잘 가지고 다녔습니다. 선물을 받자마자 기존에 쓰던 지갑에서 카드와 현금을 꺼내 아들이 준 지갑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러고 보니 매 해마다 아들에게 선물을 받다 보니 지금 김 씨가 입고 있는 옷, 거실에 있는 화분, 화장실에 있는 방향제까지 아들이 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김 씨는 그런 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모임에 참석해서 아들이 준 명품 지갑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에게 받은 지갑이 김 씨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유일한 명품이었습니다. 그날은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평소에는 걸리적 걸린다는 이유로 지갑을 가방에 넣어놓는데 이날은 보란 듯이 지갑을 테이블 위에 꺼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김 씨가 올려놓은 지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자 김 씨는 지갑을 손에 들고 자랑하듯 흔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모임 사람들이 김 씨의 지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명품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모임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줬으니 자기도 한 번쯤은 자랑해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언니, 지갑 바꿨어? 자식들한테 선물 받은 거야? 요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선물로 지갑을 주더라. 나 지갑 오래 쓴 것 같다면서. 자식들 힘들게 번 돈 나한테 쓰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기쁘게 받았어.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명품을 잘 아는 모임 동생이 미간을 찌푸리며 김 씨의 지갑을 훑어봤습니다. 김 씨는 내심 명품 잘 아는 동생이 이 지갑의 가격까지도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지갑이 짝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김 씨는 그 동생이 질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괜히 김 씨가 자식에게 선물을 받은 것을 질투해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은 그 지갑의 진짜 사진을 보여줘가며 김 씨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짝퉁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동생은 김 씨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이 확실하다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짜 명품 사진과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지갑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그럴 리 없다고 설마 엄마 생일에 짝퉁을 명품으로 속이고 주겠냐며 지갑 안에 꼭 가지고 있던 품질 보증서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인원들은 김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명품에 빠삭하던 그 동생은 끝까지 아닌 것 같다며 직접 그 백화점에 가서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기분이 상해 그럼 지금 바로 백화점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며 식사가 나오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밥 먹고 가라는 말에도 김 씨는 무조건 확인해서 그 동생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배고픈 몸을 이끌고 영수증에 나와 있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해당 백화점에 들어가자마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갑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환을 좀 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김 씨는 지갑과 영수증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지갑과 영수증을 보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직원은 김 씨가 무안할까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마땅히 돌려 말할 방법이 없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저희 백화점 제품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이 영수증에 여기 백화점이 나왔잖아요. 이 제품은 정품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짝퉁인 제품이에요. 죄송하지만 교환이 어렵습니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들이 준 건데 그럼 제 아들이 짝퉁을 사고 영수증만 여기 걸 넣어놨을 리가 있나요? 직원은 잠깐 생각하더니 영수증을 보고 그 해당 시간에 아들이 여기 백화점을 방문했는지 CCTV로 확인해주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직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직원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김 씨를 불렀습니다. 김 씨는 그때까지도 설마 했습니다. 직원이 보여준 CCTV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김 씨는 그럼 그렇지 하고 아들이 짝퉁을 사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 아들과 말을 하는 사람이 보였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의 장모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장모님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지갑을 샀는데 사실 그 영수증이 자신의 장모님에게 사줬던 지갑의 영수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굳이 해도 되지 않을 말까지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다른 사람 지갑을 사주고 영수증만 재사용한 것 같네요. 유감입니다. 김 씨는 CCTV를 봤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당장 모임하는 대로 돌아갈 수도 없었기에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잠깐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오늘 피곤하다며 거절했지만 무조건 와야 한다는 김 씨의 말에 재산 얘기라도 하려나 싶어 아들은 김 씨의 집에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문을 열자마자 물었습니다. 너 이거 지갑 백화점에서 산 거 맞니? 아들은 무슨 영문인가 싶어 거실에 내팽개쳐진 지갑을 봤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엄마, 백화점까지 가서 확인한 거야? 그냥 선물 주면 잘 쓰면 되지. 왜 그걸 꼭 확인까지 해요?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냐? 안 그럼 모임이랑 백화점에서 그런 개망신을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넌 이제 더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생일에 선물도 챙겨오지 말고 그냥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줄 거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엄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친구들한테 너무 가까이 보여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다니세요. 그럼 아무도 짝퉁인지 모를 거예요. 넌 그게 할 소리냐? 버려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네가 준 선물이니 그러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당장 가져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년 생일에는 진짜 명품으로 사드릴게요. 내년엔 아예 어머니 데리고 백화점 가서 사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건 그렇고 뭐 또 할 말 없으세요? 이거 따지려고 저 힘들게 오라고 한 거 아니시죠? 이거 따지려고 부른 거 맞다. 나한텐 이게 아주 큰일인데 너한테는 별일 아니게 느껴지니? 아니, 엄마. 앞으로 사실 날도 많은데 제가 앞으로는 정말 다 갚으면서 살게요. 그래도 엄마 생일, 어버이날에 많이 챙겨드렸잖아요. 그 마음까지는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의심 안 하게 생겼니?
네가 준 거 전부 짝퉁일까봐 난 그게 무섭다. 됐고 이제 더는 나 준답시고 선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건 왜 자꾸 묻는 거야? 내가 죽으면 알아서 너랑 네 누나에게 반반 상속되게 해놨다. 상속은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니까 미리 증여하시는 게.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치가 떨려 중간에 말을 끊고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엄마에게 말을 걸어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그 이후로 모임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전에 했던 다짐들을 다시 되뇌었습니다. 절대 자식들이 힘들다고 찾아와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말이죠. 그리고 혹여나 아들이 힘들다고 찾아오면 이번에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자식들에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서 돈을 잘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젠 그런 거 없이 김 씨는 자기를 위해 돈을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후 딸은 동생이 엄마에게 짝퉁을 진짜인 것처럼 선물했다는 사실을 듣고 동생의 집에 찾아가 한바탕 했고 동생을 끌고 와 김 씨에게 제대로 사과하게 했습니다. 아들도 시간이 흘러 미안했는지 이후에 한 번 더 찾아와 김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엄마가 선물은 안 받을 것 같으니 엄마가 좋아하는 우유 생크림 케이크를 가져와 같이 초를 붙이고 그날은 저녁도 챙겨 먹고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 씨는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더는 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 굳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 이제껏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자 다짐했습니다. 이후 김 씨 할머니는 집에서 요리도 해먹고 운동도 전문가에게 배우러 다니고 악기도 배우며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물이라는 것이 선물 그 자체보다 그 마음이 참 감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가 주는 선물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내 취향이면 무엇보다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을 때 항상 상대방이 내 마음을 전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선물이 뭔지와는 관계없이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신가요? 자식들이 주는 선물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